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 2학년 2학기 총정리 시간입니다. 갑작스러운 우리가 온라인에 의해서 같이 촬영을 하지 못하고 저 혼자 일단 한 촬영을 먼저 하게 됩니다. 2학기 총정리 중에서 일단은 신나는 학교 생활에 대한 짤막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원 중에서 첫 번째가 읽기 생활합니다. 읽기 단계가 보통 5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5가지 단계를 정확하게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먼저 독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관심사 정하기, 세 번째 관심사와 관련된 책 찾아보기, 네 번째가 내가 고른 책 읽기, 다섯 번째 모둠 책방 열기. 자, 이 다섯 번째는 이 모둠 책방 열기를 통해서 읽은 내용을 공유하기라는 입장에서 다섯 번째가 필요한 겁니다. 각 단계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잘 알아두는 것, 이것이 공부하는 방향입니다. 읽기 가치에 대한 알맞은 것이 뭘까? 지금 여기 써놓은 것 별표 표시가 보이나요?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네 가지는 읽기 가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다. 또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평범한 일상과 다른 흥미진진한 순간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 조심할 것은 간접 체험입니다. 또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지적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 자, 아닌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은 아닙니다. 별표 표시를 하지 않은 이것은 가치로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읽기니까 이건 읽기와 상관이 떨어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한 권 책 읽기와 연관이 또 있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밑줄 쳐놨죠. 관심사와 관련하여 읽을 책의 분야를 정한다. 관심사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찾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읽을 책을 정한다. 또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인상 깊은 내용을 정리한다. 이거고요. 도서관에서 책을 찾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이 과정을 좀 더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책 읽기 방법. 우리 교과서의 22쪽과 23쪽 눈여겨보시고요. 여기 선생님이 네 가지를 이렇게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는데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관심사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직접 책을 읽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책을 찾을 때는 관심사를 잘 나타내는 단어로 책을 검색하는 것 또는 뭐 책의 표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서평을 첨부하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도서관에서 책을 찾을 때는 어떨까 했을 때는 십진분류법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 얘기합니다. 독서를 습관하기 위해서는 내 수준에 맞는 쉬운 책을 꾸준히 읽는 것, 그런 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수준에 맞는 쉬운 책을 읽는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시험 볼 때 어떤 맥락에서 시험 문제를 유도하고 있는지를 잘 헤아려 보고요. 거기에 맞도록 답을 체킹할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야 됩니다. 자,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다. 자, 뭐가 필요할까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십진분류법을 참고한다. 특히 그 관심사와 관련하여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책을 찾는 것 눈여겨보시고요. 두 번째 별표 표시를 해주세요. 내가 찾은 책의 표지와 머릿말, 차례 등을 살펴본다. 중요합니다. 또 내가 찾은 책이 우리 모둠의 관심사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이 적을 경우는 다시 관련 있는 책을 찾아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빨간 표시된 것 눈여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검색으로 책을 찾아보자.
여기 쓰이는 밑줄 치면 빨간 것 보이죠? 관심사를 잘 나타내는 단어로 책을 잘 검색하는 것. 예, 눈여겨보시고요. 우리 모둠의 관심사와 관련 있는 책을 고른다. 또 보고, 아까 우리가 도서관하고 똑같은 게 책의 표지나 머릿말, 차례 이런 거 살핀다고 했는데, 인터넷인 경우에는 서평을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예, 서평 등을 살펴보는 것 생각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찾은 책이 우리 모둠의 관심사와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관심사를 정하기는 결국 독서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여 독서 동기를 유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관심사에 맞는 책 선정하기, 이때 제목만 보고 고르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읽기 능력에 적합한 책, 이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너무 어려운 책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힘들겠죠? 그 다음에 책 읽고 내용을 공유하기. 자, 책을 읽으며 인상 깊었던 내용을 나중에 다 읽고 난 다음에 서로 모든 책방 열기를 통해서라든지 뭐 홍보 서적 만들기라든지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활동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끝내고요. 자, 이 단원은 바로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발표하기입니다. 자, 이 어떤 핵심 내용을 준비하는 이런 정보 수집에는 직접 정보를 얻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주는데, 직접 정보를 얻는 방법은 현장 탐방 또는 뭐 전문가 면담, 설문조사, 관찰, 뭐 직접 실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간접 방법은 뭐가 있나요? 그렇죠. 책 또는 신문, 방송, 인터넷 이런 것 같은 매체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보이나 봤더니 발표할 때 반드시 청자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발표 준비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할 때는 정보의 성격과 수집 의도를 고려하여 정보 수집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1번, 2번, 3번을 우리가 이렇게 써놨는데 중요하고요. 아까 위에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직접 얻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얻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 줘야 합니다. 자, 청중에 대한 분석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까? 5가지 보겠까요? 자, 청중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청중의 지적 수준은 어떠한지, 주제에 관한 청중의 사전 지식은 어떠한지, 사전 지식을 다른 말로는 또 배경 지식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요. 주제에 관한 청중 입장 어떤가, 주제에 관한 청중의 개인적인 관련성은 어떤가, 이 5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잘 적어두세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방법은 직접 수집 방법 아까 뭐 있다고 그랬죠? 네, 바로 직접 면담하거나 탐방 또는 설문조사, 관찰, 실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간접 수집 방법 뭐가 있었나요? 네, 바로 책, 신문, 방송,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서 얻는 겁니다. 자, 직접 정보를 얻는 방법과 간접 정보를 얻는 방법, 이 2가지 잘 구별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발표의 목적과 상황 맥락을 파악하는 겁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발표의 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눈여겨보시고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직한다라는 겁니다. 체계적 조직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 전략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중이 요구하는 게 뭔지, 청중의 수준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발표하기의 준비 과정, 여기 순서가 이제 과정에 의해서 이제 순서를 잘 기억해 두면 좋겠는데요. 자, 발표 주제를 선정하기. 두 번째는 주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하기. 핵심 정보 선정하기. 자, 이거 별표 쳐야 되겠죠? 발표 계획 세우기. 핵심 정보를 담은 발표 자료 만들기. 마지막으로 계획 따라 발표하기입니다. 우리의 준비 과정이라는 과정은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발표 주제 선정하기, 주제 관련된 자료 수집하기, 핵심 정보 선정하기, 발표 계획 세우기, 핵심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만들기, 계획 따라 발표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발표 단계와 각 단계에서 고려할 상황이 있는데, 처음에는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발표 주제를 제시하는 것, 중간에는 구체적 예시와 효과적인 발표 방법을 활용하고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것, 끝은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덧붙이고 싶은 말들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표를 듣고 평가하는 이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알맞지 않은 것은 어떨까? 여기 제시된 4가지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발표 주제가 잘 드러났는가? 청중의 반응을 살펴가며 발표를 하였는가? 주제에 맞게 핵심 정보를 잘 전달하는가? 핵심 정보 기억해주고, 마지막으로 발표 주제와 청중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는가? 자, 아닌 것은 바로 이건 아닙니다. 디귿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업에 참여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19가 계속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로 감염되지 말고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 잘해서 1월 4일 시험 볼 때 신나는 모습,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